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시진핑의 실각설 이제는 단순히 설이 아니고요. 이게 시기가 언제냐 이것만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8월이냐 9월이냐 늦어도 10월까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화면에 배치한 요 인물들 시진핑을 지금 쫓아내고 있는 끌어내리고 있는 주역들이죠. 보통 장여우샤라고도 발음합니다. 이 사람을 이제 주로 거론하죠. 중국의 권력은 중앙군사위를 누가 장악하느냐 이거거든요. 군부를 누가 쥐느냐 이건데 장여우샤가 시진핑을 이제 몰아내고 있다라고 주로 이렇게 그동안 알려졌었지만 사실상 이 장여우샤 혼자 그걸 할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무슨 끝판왕급 절대자도 아니고 결국 이제 장여우샤 뒤에 누군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저 위에 세 사람 풀어서 또 몇 명 더 있습니다. 중국의 원로 그룹들인데요. 후진타오, 정칭홍, 그리고 원자바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놀랍게도 시진핑을 몰아내는 주역들이라고 하네요. 중국의 권력은 정말 세계사를 보더라도 그 유례가 없는 권력 구조죠. 시진핑이가 완전 황제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시황제 이런 말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이제 실각설이 터졌고 이제 날짜만 잡아놓은 상태다. 이제 곧 이제 퇴진한다. 다만 퇴진하는 방식이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죠. 완전히 그냥 옷을 벗기고 쫓아내는 방식이 하나 있고 가택 연금 이런 것도 하나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연착륙에 가까울 것이다. 이게 조금은 더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연착륙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은 주석에다가 총석에다가 당 중앙군사위 주석까지 다 맡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인 중앙군사위 주석은 내려놓고 총석이라든가 이 주석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 중에서도 주석이 되겠죠. 총석이보다는요. 그런 자리를 조금 더 맡고 있다가 한 1년 뒤쯤에 완전히 빠진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완전히 세 개 다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자기 몸 하나 이제 건지는 정도로 퇴임할 것이다, 사퇴할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 사이에 또 다른 주장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시진핑이 지금 중국에 이제 권좌에서 이제 물러난다, 밀려난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챙겨봤는데요. 자료 구경 좀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 사진 한 장이 이제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 중국은요, 원로에 대한 대우가 보통이 아닙니다. 사실상 현역 국가 최고 권력자와 동급으로 보통 봐주거든요. 시진핑이가 후진타오에게 이런 장면을 연출했다는 것 자체가 치명적 실수였지. 이 당시 누가 보더라도 쫓겨나가는 후진타오였잖아요. 와, 시진핑 권력 엄청나다. 후진타오 끝났구나. 뭐 이렇게 다들 봤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국은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세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요. 누군가 영향력이 있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원로그룹이에요. 원로그룹. 중국은 원로그룹에서 결정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원로그룹의 핵심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후진타오가 되겠죠. 얼마 전에 장점민은 이제 죽었고 말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이 시진핑과 견제하던 리크창, 왼쪽에 리크창 같은 경우는 나이가 70도 되기 전에 의문사했죠. 급사했죠. 수영장에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쁜 소문이 중국 안에 많이 돌았어요. 그런 게 이제 시진핑에게는 악재로 이제 작용하는 거죠. 사실 시진핑이가 조금이라도 현명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요, 조금 지혜로운 그런 전략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후진타오를 자기가 상황처럼 모시는 게 나았습니다. 차라리 잘 받들고 예우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수 배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갔더라면은 진짜 이 사람 권력이 20년도 갈 수 있었죠. 근데 지금 봐서는요, 결과적으로 이 이제 후진타오가 본격적으로 어떤 악감정을 품게 된 거대한 사건 중에 한 개가 이거죠. 이건 개망신이거든. 이 당시 이제 중국에서는요,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이 후진타오를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서 뭐 안전한 곳으로 모셨다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고 있지만 그걸 믿는 중국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지. 자, 후진타오가 움직이면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자기로 인해서 요소에 박혀 있는 수없이 많은 현직들이 있거든요. 그들과 함께 그리고 중국은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앞 영상에서 최상단에 있는 이 3인, 이 3인이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인물인데요. 중국은 세 개의 큰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가 상하이방이고요. 또 하나가 공청단, 또 하나가 태자당인데요. 현 시점에서 태자당의 이제 대표가 이 시진핑이 되겠죠. 시진핑. 그리고 이제 공청단의 대표가 후진타오입니다. 상하이방의 대표가 장재민이 되겠죠. 근데 장재민은 죽었으니까 장재민을 대리해서 그 계승해서 상하이방을 이끄는 게 정칭홍이고요. 이 정칭홍은 그동안 알려지기로 이 시진핑과 관계가 아주 좋지 않다. 그야말로 이제 불구대천 수준으로 적대적이었다라고 하죠. 근데 기이한 것은 정칭홍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진핑을 이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최고 권력자로 만든 것은 장점민이거든요. 장점민이가 사실 이게 지정했는데, 그래서 정칭홍은 그것과는 별개로 시진핑이 이제 이 국가 최고 권력자가 되고 난 이후에 일련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고요. 노선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한 어떤 부담을 느끼거나 혹은 시진핑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아주 적대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상하이방의 이제 현실적으로 현재 리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로그룹에서 나이도 제일 많고요. 정칭홍이 있고요. 그리고 공청단의 이제 대표가 여기 이제 후진타오인데 여기 원자보 또한요. 여기 이제 공청단 계열이거든요.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10년 동안 권력 최정상이 있으면서 한 사람은 뭐 국가 주석, 뭐 당 총수기, 중앙군사의 주석 이런 걸 했고요. 이 원자바오는 총리를 했잖아요. 어느 쪽에 이 두 사람은 한 번도 틀어진 게 없고 그야말로 환상의 호흡이고 케미를 보여줬었죠. 그래서 중국이 사실 가장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했던 시기가 바로 이 후진타오 시기입니다. 덩소평이가 뿌려놓은 씨앗을 후진타오가 많이 받아먹었죠. 물론 그 가운데는 또 장점민이가 또 덩소평의 그 정치 철학, 통치 철학을 또 잘 이어받았고 그때까지는 무난히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 시진핑 때에 와가지고 대국 굴기가 어떠니 하면서요, 1대1로 뭐 이런 어떤 정책을 이렇게 펼치면서 기존의 방식보다도 좀 과격하게 미국에 맞서는 방식으로 혹은 중국의 세계 전략이 너무 노골화되었고 공격적으로 변했죠. 그때부터 중국 내부가 사실 많은 이견이 일어났고 원로그룹에서도 저 시진핑 저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도강양회를 너무 일찍 깨버린 거야. 이 사람은 조금 더 힘을 길러야 되는데 미국에 대가리 쳐들고 지금 나가는 게 너무 빨랐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가 지금 시진핑 때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 재정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붕괴된 상태고요.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중국 인민들의 90%가 전부 시진핑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일자리도 잘 생기지도 않고 젊은 층이 엄청나게 많은 실업 인구가 있다 그러죠. 이런 모든 사회 문제 때문에 시진핑이가 지금 인기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민심이 떠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로 그룹들이 이 민심을 캐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 중앙에서도 그렇고요. 군 조직에서도 그런 민심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런 기이하다라니까요. 그리고 북한의 독재하고는 다른 거지. 그나마도 중국의 독재가 조금 낫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 이 세 개의 큰 어떤 정파에서요. 태자당을 대표하는 이 시진핑이가 태자당 안에서도 지금 인기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등등등 해서 지금 밀려나고 있다. 상하이 방에서도 시진핑을 견제하고 있고 공정단에서는 지금 그야말로 적대적으로 완전히 시진핑을 향해서 당장 끌어내리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특히 원자바오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그야말로 선비이면서도 중국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항상 부드러운 어떤 그런 스타일이고
많은 또 이렇게 그 감동적 일화도 과거에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라 중국 인민들이 다들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반 시진핑 대열에 지금 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 장여우샤라고 하는 군부 실력자와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시진핑을 지금 끌어내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계속해서 이 사진을 구경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영향을 받는 딩샤샹의 집권을 막기 위해 왕양 전 정치협상회의 주석, 후추나 정엽 부주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두 사람은 후진타오 전 주석과 원자바오 전 총리 등이 지지하는 인물들이다. 자, 그런 데는 자, 여기 원로들이 바로 후진타오, 원자바오, 정칭홍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죽은 패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 자, 문제의 장여우샤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뭐 혼자서 그 모든 것을 했다라고 보면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장여우샤가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본 토양이 어느 순간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 공청단 소속으로 봐도 되고, 그리고 시진핑의 측근입니다. 측근인데 이제 서로 이제 정적 같은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겠죠. 예. 이 사람은요, 중국과 베트남 전쟁, 흔히 이제 중월 전쟁이라 그러죠. 여기에 두 차례나 참전한 경험이 있는, 실전 경험이 있는 이제 군 장성, 몇 안 되는 군 장성 중에 한 명인데요. 그래서 흔히 이쪽 이제 중월파, 월전방이라 그러죠. 월전방, 중국 월남 전쟁파라고 해서 월전방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소속된 인물로 봅니다. 거기에 대표주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2023년인가요? 하반기에 한동안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 나오지 않아 가지고 이 장유샤가 행방불명이다. 장유샤가 사라졌다. 이런 어떤 설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이 장유샤는 비슷한 시기에 경질된 리상프 국방부 장관과 절친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중앙군사위 안에서 장유샤 쪽이 코너에 몰린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상 그 반대로 지금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025년 3월 그 무렵에요. 전국인민대표대회 양회 중에 한 개죠. 이 폐막식에서 장유샤가요. 퇴장하는 시진핑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시진핑이 퇴장하는 상황이고 그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장여우샤는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가 갖고 온 어떤 서류 이렇게 챙기는 그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딱 포착이 됩니다. 이게 충격적인 거죠, 이게. 이때부터 이건 뭐 있구나. 그거는 이 의전이라든가 이런 어떤 서열 같은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 공산권에서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때부터 벌써 2025년 3월인데, 시진핑 끝났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제 그런 장면도 포착이 됐고요. 자, 이를 근거로 중국 군부 내에서 이상 기류설이 이제 떠돌았죠. 그 당시 이제 중화권 언론 등등에서 시진핑은 허웨이둥과 мя오화를 이렇게 저기 당 중앙 군사위 같은데 이렇게 앉혔는데요. 거기 위원들 아닙니까? 이들이 바로 시진핑의 핵심들인데 이들은 바로 대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군벌 그룹 안에 들어갑니다. 대해방은요, 대만 과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대치 상황 속에서 무장 조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 군부의 대표자들이 허웨이둥과 мя오화 등등인데 이걸 대해방이라 그러죠. 이 대해방 그룹이 하나 있었고 장유샤와 류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들을 대표로 하는 월전방이 있었는데 이 양대 파벌을 서로 경쟁시키면서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뤘던 게 시진핑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대해방이 박살이 나고 월전방이 완전히 득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군사위 안에서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다. 거기서 장여우샤가 이제 시진핑을 압도하는 권력이 나왔다. 그게 3월 그때 말이죠. 다 일어났는데 오직 한 명 장여우샤만 일어나지 않고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 현장에서 후진타오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명백한 항명이 아니고 권력이 교체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장여우샤죠.
그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건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자, 그리고 이번 이 사태의 이제 중요성을 언급할 때 이 한 사람, 바로 왕후닝입니다. 존 밀스 미 전 육군 대령, 이번에 한국의 부정선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대선을 이렇게 살펴본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이분은요, 완전히 공개적으로 이번뿐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그때 한국에 왔던 4명,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고돈창이나 등등 이런 사람들은 전부 확신하고 있죠. 부정선거 거대한 글로벌 카르텔이 있다. 한국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산 중국에 의한 부정선거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죠. 그걸 총기획한 인물이 바로 이 왕후닝이다. 한국 부정선거 기획자이기도 하고 중국 공산당의 핵심 실력자죠. 현재 상무위 서열 4위, 그리고 중국 그 권력 서열 4위로 지금 되어 있죠. 시진핑의 모사꾼입니다. 책사라고도 하고요. 자, 이자가 장점인 때도 큰 역할을 했었고 후진타오 시절에도 큰 역할을 했는데 그때는요 주로 중국의 경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뭐 대외적 큰 마찰이 없는 중국 내부의 이슈를 갖고 뭐 여러 가지 정책적 아이디어를 냈고 그런 책사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시진핑 때에 와서는 시진핑을 중심 권력으로 만드는 역할,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더욱더 심화 발전시켜 가지고 미국에 맞서는, 그리고 세계 각국을 친정화시키는 그런 야비하면서도 독살스런 그런 방법을 고안해 가지고 시진핑의 생각을 뒤흔든 인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미국 대 미국이라고 하는, 한국 대 한국이라고 하는 그 내부에 친중 세력을 심어가지고 그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직접 전쟁을 통해서 미국을 상대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주장되고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요즘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왕양인데요. 왕양이 지금 유력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나이도 지금 70세고 적지 않고 만일에 권좌에 가더라도 오래 있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주석이라든가 총수기 같은 것을 잠시 맡아가지고 한 2, 3년 이 정도 맡고 난 뒤에 과도기적 정부 어떤 국가 권력 체계의 수장으로 있다가, 물론 이 경우에도 중앙군사의 주석은 장여샤가 맡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진짜 새로운 어떤 권력을 만들고 나서 떠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이제 왕양이라는 인물이 최근에 후진타오 등등이 뒤에서 원로그룹에서 지금 내세울 것이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왕양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지금 그런데 많은 사람 중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회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때 당시 리크창이 총리 시절인데 거기서 국무원의 부총리직을 수행했었죠. 그 후에 차기 상무위원회의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상무위원회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한 명이 됐었고요. 그런 과거 전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 계파로는 바로 후진타오가 지금 수장으로 있는 공청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진핑과 정적 비슷한 그런 위치에 서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현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장여샤와 이 왕양, 이 두 사람이 차기 중국 권력을 한시적으로 맡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기도 합니다. 이 사람도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식견도 많다 그러죠. 그래서 경제통으로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 왕양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투톱이 되겠죠. 왕양과 장여샤가 되겠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군사위원회를 보게 되면요, 사실 여기가 권력의 핵 중 핵인데 말이죠. 아무리 뭐 상무위가 어떻다, 정치국 상무위가 어떻다, 뭐 등등 해도 말이죠. 여기가 권력입니다. 진짜 권력. 왜냐하면 과거에 등소평 같은 경우는 주석도 안 해, 총수기도 안 해. 이걸 했거든. 여기 중앙군사의 주석 자리에 딱 하나 갖고 중국을 통치했잖아요. 장점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지금 권좌에서 내려올 때 그 다음 후진타오한테 바로 넘기지 않았던 권력 중에 한 개가 이거거든요. 2년 좀 더 갖고 있었어요. 중앙군사위원회. 이것만 갖고 있으면 중국을 지배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지금
허웨이딩, 허동 여기 시진핑이 이제 저 측근들이 이제 다 아웃됐잖아요. мя오하 다 아웃됐고요. 뭐 등등등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물갈이가 되면서 이 주석으로 있는 시진핑까지도 지금 곧 이제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 자리를 장유샤가 지금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이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 여기에 지금 3대 계파의 수장들이 다 나와 있죠. 자, 태자당의 여기 시진핑, 상하이방의 장쩌민, 공청단의 여기 이제 후진타오 이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한 사람은 죽었고요. 한 사람은 노인이지만 이번에 이제 시진핑을 몰아내는데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말 독특한 정치 체제입니다. 자, 이거는 후진타오가 이제 권좌에 있을 때인데 여기 보면요. 시진핑하고 여기 리크창이 어디에 따라오잖아요. 여기 권력 서열입니다. 이 당시에는 저 밑에 쫄다우드로처럼 보였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원래는요 리크창이 조금 더 앞서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시진핑이 이제 이 권력에 올라갔죠. 권력자가 됐죠. 자, 여기 보면 원자바오도 있고요. 이런 등등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저우융쾅이죠. 이런 사람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이번 사태를 주도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여기 만일에 리크창이 살아 있었더라면 리크창도 엄청나게 지금 움직였겠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자, 흥미롭습니다. 이제 조만간 8월에 지금 끝장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될는지 조금 더 지켜보면 되겠죠. 지금 현재 월전방, 대해방, 대만을 견제하는 그 군사 전력과 그 군부와 군벌과 그리고 또 이쪽 월전방 소속의 그 여러 이제 군 장성들 간의 힘겨루기에서 월전방 소속이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 전체가 거대한 권력의 진공 상태야. 그리고 새로운 권력이 들어선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이 정도 해놓겠습니다. 거의 이제 굳어지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요 언론들, 한국의 주요 언론들도 지금 그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고요. 특히 중화권 언론은 뭐 거의 이제 기정사실을 보도하는 데가 많다 그러네요. 미국도 벌써 이런 이야기를 갖고 미국 주요 언론에서도 벌써 다루잖아요. 시진핑이 가고 이제 곧 새로운 어떤 권력자가 등장한다. 자, 이 권력의 속성은 어떨 것인가? 이것은 아직 말하기가 이릅니다. 과거 후진타오를 보게 되면 주변국가 그렇게 마찰을 크게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지만 그렇지만 장여샤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지금 궁금합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이 없으면은 또 이렇게 되기도 어렵겠죠. 자, 어쨌거나 시진핑 아웃, 그리고 왕호닝 아웃 이렇게 되면요 대한민국도 드디어 큰 문이 열리는 겁니다. 희망이 온다. 큰 물이 들어온다.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그러죠. 이때 이제 해결을 봐야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